대한민국 포크송의 전설 가수 고 김광석 씨의 이야기, 그의 딸 서연 양의 죽음을 둘러싼 의혹, 여전히 해소되지 않는 분위기입니다. 서혜순 씨가요, 이번에는 또 다른 반격에 나섰습니다. 갑자기 이 서연 양의 학교 당시, 학교에 다닐 때의 생활기록부와 부검 감정서, 이 두 가지를 공개를 했는데, 뭐 어떤 의도로 공개를 한 겁니까, 이거? 일단 부검 감정서에 대해서만 얘기를 하면요. 네. 본인에게 저게 유리하다고 생각한 거죠. 그러니까 서연 양의 죽음에 관해서 어떤 제일 잘하는 사람은 일단 서혜순 씨 아니에요? 네. 서혜순 씨의 말을 믿지 못하겠다고 하니까 네. 그럼 객관적으로 서연 양의 죽음과 관련된 걸 보여주겠다. 이것은 국가에서는 부검 감정서가 있다 하면서 이걸 내보인 거예요. 네. 근데 이 부검 감정서 내용에 보면 일단 폐질환으로 인해서 사망한 게 합리적으로 봐야 한다. 이런 네. 내용이 좀 들어가 있고요. 그 폐포, 그러니까 폐의 가장 작은 단위가 폐포라고 그래요. 네. 폐포에 이제 고름이 있었기 때문에 네. 화농성 폐렴으로 볼 수 있다. 이런 네. 내용이 나오고 또 여러 가지 이렇게 쭉 보면 말이죠. 어떤 상처가 있다거나 그런 건 없었기 때문에 결국 서혜순 씨는 나를 학대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 부검 감정서 보여주고 있다. 이제 네. 그런 취지인 것 같고, 약물 검사를 했는데 기침 감기약 성분만 발견됐다는 거예요. 아.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얘기하기를 기침 뭐 감기 정도 걸렸다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네. 나는 서연 양 죽음에 대해서 내가 뭐 방치를 했다든가 네. 아니면 내가 고의적으로 죽였다든가 그런 네. 것은 전혀 없다. 이 네. 부검 감정서를 보면 알 수 있다 하면서 이걸 내놓는 거죠. 알겠습니다. 여태까지 딸 서연 양의 사망 사실 주변에 알리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난 경황이 없었다, 이 말을 계속 반복하고 있었죠. 자, 이에 대한 이야기 다시 한번 목소리 듣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나는 이제 좀 일도 보고 소송도 하러 다녀야 되고, 뭐 쌀국수집이라고 식당도 그거 해야 하러. 저는 지금 그때는 정말 그것 때문에 이제 좀 힘들어서 아버님 돌아가시고 나서 서로 좀 안 좋아져서 사이가 저는 그냥 식구들이고 뭐고 다 부르기 싫더라고요. 그래서 안 불렀어요. 제가 그냥 장례 다 했어요. 자, 서혜순 씨가 공개한 두 가지 서류, 사망 진단서 말고요. 이 부분이 있습니다. 학교 생활 세부 사항 기록부를 공개를 했는데 여태까지 경황이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서혜순 씨, 2008년 3월 3일 이 학교의 생활 기록부에는 이렇게 써 있습니다. 2월에 전 가족이 미국으로 이주하였습니다. 근데 연도를 잘 보십시오. 2008년도면 서연 양은 이미 2007년도에 사망했기 때문에 이미 숨진 상태입니다. 근데 2008년도에 학교에다가는 우리 가족들이 전부 다 미국으로 이민 갑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이게 과연 경황이 없는 사람이 이렇게 학교에다가 거짓말을 할 정도의 그런 여유가 있을 수 있을까요? 이런 의심을 갖게 하네요. 의심이 될 수밖에 없죠. 의도적으로 했다고밖에 볼 수 없는 상황이라고 봐요. 네. 만약에 경황이 없었더라도, 그러니까 사망할 당시에 경황이 없어서 가족들한테 알리지 않았다고 얘기하는데, 만약에 그렇다 하더라도 2008년 2월이면 시간이 좀 지난 뒤 아닙니까? 한 3개월이 지난 뒤에 네. 본인이 미국으로 이민을 가면서 학교에는 얘기를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이가 네. 사망했다는 사실에 대해서. 네. 그냥 뭐 가족들한테는 뭐 경황이 없고 또 관계가 안 좋고 사이가 안 좋아서 알리고 싶지 않았다고 얘기하지만 네. 공식적인 서류인 학교의 기록부에는 아이와 함께 이민을 가는 것처럼 써놨다고 하면 네. 아이의 사망 사실을 고의적으로 누락했다고밖에 볼 수 없는 의심이, 그렇죠. 합리적 의심이 가능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 그 점이 좀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라고 볼 수 있죠. 그렇군요. 근데 저는 여기 지금 앞에 지금 서씨 말 따르면요. 네. 아버님 돌아가시고 나서 이렇게 이 말이 참 캥기네요. 네, 왜요? 왜냐하면 이게 지금 정확한 지금 사실은 지금 설이 많아가지고 네. 김광석 씨가 죽기 전에 아버지한테 네. 이 저작권료 이런 걸 전부 다 주기로 그렇게 그랬었죠. 써놨다는 거죠. 네. 아버님이 돌아가시면 이게 상속이 다시 되거든요. 네. 대습 상속까지 다 되는데. 아니에요. 자기 아버지. 자기 아버지. 자기 아버지. 친정 아버지가 친정 아버지가 말. 그러면 네. 그건 알겠습니다. 제가 잘못 알았네요. 네. 잘못 알았는데. 알겠습니다. 예. 자, 그럼 다시 서혜순 씨 얘기로 돌아가서요. 아버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서혜순 씨가 어차피 지금 이 딸 서연 양의 죽음이 온 세상에 알려졌고 이런 상황이 됐으니 친구들이라도 불러서 10주기 행사를 해주고 싶다. 최 교수님, 예. 이건 어떤 심리 상태입니까? 그러니 저는 저게 그동안 이제 본인한테 계속 지적이 되고 있잖아요. 딸에 대한 혹시나 딸을 유기해서
방치해서 사망 이르게 한 게 아니냐는 의심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네. 딸의 사망 상태를 숨긴 거에 대해서 사회적 지탄이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네. 그 부분을 어찌 보면 사회적으로 좀 모면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네. 뜬금없이 지금 10주기 행사를 한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뭐 지금까지 가족들한테도 알리지 않고 이게 지금 세상에 알리기 전까지는 아무도 모르고 있었잖아요. 본인만 알고 있었고 그런 네. 상황에서 갑자기 10주기 행사를 한다는 것도 좀 이해가 안 돼요. 만약 본인이 저런 생각을 갖고 있었다면 1주기, 2주기 때도 했었어야 되죠. 그런데 지금 이렇게 10주기 행사를 하겠다고 갑자기 나선 것은 네.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고 본인이 딸을 방치했다고 하는 의심과 의혹을 사고 있는 상황에서 사회적으로 그런 부분을 좀 모면하기 위한 네. 또 본인이 딸을 사랑했었다고 하는 부분을 강조하기 위한 하나의 심리적 태도라고 보여집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그 서혜순 씨가 지금 정확히 밝혀야 되는 대목 중에 하나가요. 왜냐하면 그 2008년 2월에 네. 가족들이 미국으로 이주를 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네네. 사망은 그 전에 했는데. 네. 그런데 이주했다라고 한 이유가 그 이후에 이제 저작권 소송에서 이 서현 양에게 저작권이 있는 것으로 판결이 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정황 때문에 이 사망을 숨긴 거 아니냐 이런 의심을 받고 있는데 그렇죠. 그것에 대해서는 이제 지금 명확하게 해명을 하지 않고 오히려 지금 사망한 지 뭐 10년이 됐으니까 네. 친구들하고 뭐 추모식을 하겠다. 네. 그러니까 본질을 좀 회피하려고 이제 그런 뭐 추모식 얘기를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렇군요. 지금 가장 쟁점이 되고 있는 왜 사망 당시에 사망 사실을 알리지 않았나. 네. 또 학교에는 왜 사망했다라고 해서 학교를 다니지 못하라고 신고하지 않고 미국으로 이주했다고 네. 거짓으로 했나. 이런 점에 대해서 좀 이렇게 해명을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해명도 해명이지만 지금 광역수사대에서 이미 공식 수사에 착수했고요. 바로 이 소송 사기 부분이 주요 혐의로 들어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경찰에 의해서 좀 밝혀지지 않을까 추측을 해봅니다. 자,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6년 동안의 이 두 사람의 결혼 생활, 김광석 씨와 서혜순 씨. 김광석 씨의 죽음으로 이 결혼 생활이 끝난 뒤에요. 그 이후에 최근 2년 동안 서혜순 씨가 이 로열티, 그러니까 김광석 씨의 노래에 대한 로열티를 받아왔다고요. 액수가 상당하네요. 이게 어느 정도 돈을 받아낸 겁니까? 저 작사 작곡 로열티 금액이 한 10억 정도 됐는데 네. 김광석 씨가 사망한 다음에 네. 2년 후인 98년도부터 2017년도까지 받은 금액이 한 10억 정도 됩니다. 꽤 근데 이 많군요. 금액 말고도요. 네, 가수 음반을 제작한 사람한테 받는 로열티가 있어요. 네, 네. 근데 그것도 상당히 하다고 볼 수 있는데 또 2000년도부터는 가수 연주자들이 지급받는 저작권을 받았고 네. 그다음에 음반 제작자에게 또 하는 로열티가 있어요. 네. 2007년도부터 또 받기 시작했기 때문에 네. 오히려 저 돈보다 많을 수도 있는 플러스 알파가 굉장히 크다는 거고요. 아하. 그런데 또 서혜순 씨가 2014년도 8월에 김광석 씨의 이름을 상표권에 좀 등록했어요. 아, 그러니까 이 상표권을 가지고도 수익을 낼 수 있는 구조가 되기 때문에 네. 김광석 씨의 사망으로 인해서 네. 또 딸인 김서연 씨 사망으로 인해서 상당히 많은 재산상 수익을 서혜순 씨가 얻고 있는 거죠.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경찰의 조사 이제 결과가 곧 나오겠죠. 그 내용 확인하고 또 이야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4일 남자친구를 만나러 간다며 집을 나갔던 20대 여성이 실종된 지 나흘 만에 결국 숨진 채 발견되는 안타까운 일이 있었습니다. 이 여성의 사망 배경을 두고 지금 추측의 의견들이 여러 가지가 나오고 있습니다. 안동 소방서 관계자의 이야기 먼저 듣고 이어가겠습니다. 하류 200ml를 옆에 발견하고 신고를 했어요. 여성분이 물에 빠진 채로 발견이 된 건가요? 네, 그렇죠. 제가 발견하고 신고를 했어요. 28일 목요일 14시 33분. 자, 지금 이 여성의 죽음에 대해서 의견이 분분한데 글쎄요. 타살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다고요? 어떤 부분이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저게 지금 이게 자살을 한다면 그 자살하기 전후에서 네.
이제 여러 가지 정황이 나타나거든요. 그렇겠죠. 뭐 여러 가지 신세를 남긴다든가요. 그다음에 네. 유서를 남기다든가 그런 네. 게 지금 과연 경찰 수사에서 발견됐는지. 그러니까 지금 타살 의혹을 제기하는 걸 볼 때는 그게 없었지 않는가 네. 그런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이 여성과 그 지금 남자친구가 결혼한 상태는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여성이 남성 집에 갔을 때 새벽에 혼자서 일어나서 나갔고 네. 남성은 나중에 깨보니까 여성이 이미 나가고 없더라 이렇게 지금 대답했거든요. 네. 그러면 이게 그 이전에도 그 여성이 남성 집을 자주 드나들었고 네. 난 남성이 자는 걸 보고 항상 나왔다 그러면 그거는 네. 이해가 되는데 나중에 깨서 보니까 없더라. 네. 만일에 그 남성 집에 가끔 간다. 네. 그러면은 뭐 결혼 생활도 하는 사람 아닌 사람이 네. 여성이 나갈 때 그냥 그렇죠. 잠만 자고 있었다. 네. 너무 조용하게 나갔는지는 모르겠지만은 그렇겠죠. 그게 상당히 의문이 되고 하기 때문에 네. 이 부분에 관해서는 지금 그 외상이 근데 없어요 또 네. 해필이면은 네. 그러니까 이거는 또 바로 타살로 보기에는 네. 또 힘드는데 실족했을 가능성이 아니 가장 보이고요. 그 중요한 거는 나중에 네. 해에 네. 과연 그러니까 수초가 네. 있는가 여부가 아, 중요합니다. 익사 사람을 여부가. 죽여놓고 빠뜨리면요 네. 수초가 없어요. 호흡을 안 하기 때문에. 아. 근데 물에 빠지고 네. 실족사나 하고 빠지면 그 폐 안에 그렇군요. 그 지역에 있는 수초가 들어가 있거든요. 네. 그게 부검을 하면 네. 아마 상당히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저희 채널 A가요, 이 심 씨의 마지막 행적이었던 강가 주변에 있는 주민들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목소리 들어보시죠. 이곳에 자주 나오십니까? 매일 나옵니다. 그럼 여기 사람들이 아침 저녁으로 많이 다니시나요? 많이 다닙니다. 여름엔 아주 많이 다닙니다. 새벽에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곳인가요? 새벽은 많이 안 다니는데도 아침에 한 7시쯤 되면 산책길이 많이 다니긴 다닙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타살 의혹이 자꾸 제기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요, 이 안동 지역에서 실종됐다가 숨진 채 발견되는 사고가 잇따라 있었군요. 그랬죠. 4건이 있었는데 올해만 4건입니다. 올해만요? 9월 지금 방금 네. 얘기 20대 여성의 사망 사건도 네. 9월에 있었고요. 지난 2월엔 60대 남성인데요. 네. 안동댐 오령교에서 실종 6일 만에 이제 숨진 채 발견이 됐고 네. 팔각정에 그 옆에 있는 팔각정에 신발, 양말, 휴대전화를 남겨둔 채 가족과 연락이 끊겼는데 6일 만에 사망한 상태에서 발견됐고요. 네. 그 다음에 지난 5월에는 안동에서 실종됐던 20대가 네. 수색 나흘 만에 같은 장소에서 네. 어령교에서 발견이 됐고요. 네. 근처에서 이제 남성의 차량에 유서가 발견돼서 자살이 아닌가 하는 그런 정황이 발견되긴 했습니다. 네. 그리고 8월에는 안동시 풍산읍의 저수지에서 낚시를 하다 실종된 40대 네. 남성인데 숨진 채 발견이 돼서 실족사한 게 아닌가 하는 추측은 되고 있지만 네. 어쨌든 이렇게 2월, 5월, 8월, 9월 이렇게 4건이나 안동에서만 네. 사망 사건이 일어나면서 네. 상당히 안동 지역에 좀 흉흉한 그런 소문들이 돌고 있는 이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이렇게 이 안동 지역의 흉흉한 소문들 때문일까요? 이 실종자 미귀가 실종 사건들이 다시 재조명을 받고 있습니다. 이 지난해 10월에 홍대 인근에서도 이런 흉흉한 소문이 돌고 비슷한 일들이 있었죠? 어떤 사건이었죠, 그때는? 2016년도 12월인데 네네. 홍대 클럽에서 나간 여대생이 네. 행방불명이 된 거예요. 그랬었죠. 그래서 부모가 실종 신고를 했는데 8일이나 지나서 왕강 한강공원에서 선착장에서 발견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 굉장히 논란이 많고 언론에서 굉장히 보도가 많이 됐습니다. 그런데 결국 그 어떤 타살 혐의점이 없어서 실족사 한 걸로 이제 경찰이 추정을 했고요. 네. 그다음에 2010년 9월에 이제 대전 여선생이 남자친구가 가출을 했는데 네. 가출한 다음에 이제 귀가를 하지 않았어요. 네.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도 계속적으로 여대생의 어떤 실종 사건 이런 것들이 계속 주목을 받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번 사건이 안동에서 나면서부터 더 일반적인 이제 여대생들의 어떤 안전성 네. 그리고 특히 젊은 여자분에 대한 그런 범죄가 아니냐 네. 그런 것들에 굉장히 논란이 많이 되고 있죠. 알겠습니다. 자, 8번째 소식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오늘 8.15 꼽은 내용이네요. 함께 보시죠. 이제 좀 큰 판에서 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야, 그러면 시작은 좀 10,000원으로? 이미 여기 7대1이게 시작한 지 얼마 됐다고 어른들이나 하시대. 내가 도망 간다고 했어? 당연히 모가지도 버려야지.
10만 원 넘어갈 때 점 1000. 잃었을 때 기분 나쁘면 도박이고요. 땄는데 안 미안하면 도박 아니죠. 고스톱은 뭐 액수에 관계없이 도박이라고 생각합니다. 명절에 모인 가족들끼리 그야말로 재미로 시작한 화투 때문에 이 도박이 되는 경우 종종 싸움도 난다고 하는데 이 형법에요. 도박죄라는 게 있어서 처벌도 받아야 되는 상황이 생기기도 한다고 합니다. 오늘 자 8번째 소식으로 저희가 명절 화투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어떻게 도박이 되고 어떻게 도박이 안 될 수 있는지 구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가족들끼리 치는 화투. 그 도박입니까? 일단 가족들끼리 치는 화투가? 거의 도박이 되기 힘든데 가족끼리는. 아, 그래요? 그러니까 규모가 물론 중요하고 네. 그다음 횟수라든가 네. 그 지속된 기간, 네. 시간 다 중요한데 네. 아까 여러 행인들이 나와서 이야기했는데요. 네. 저는 도박과 그 오락의 기준이 네. 제가 모시던 부장 판사님이 네. 이야기가 가장 적하다 생각하는데 네. 그 화투를 쳐가지고 돈을 잃었을 때 네. 그게 용돈의 지장이 있으면 오락이고요. 생계의 지장이 있으면 도박이다 이렇게 하는데 상당히 적합한 말이 아니신가. 잠시만요. 그 기준 괜찮아요. 용돈의 지장이 있으면은 오락이고 네, 생계의 지장이 있으면은 도박이다. 도박이다. 네. 굉장히 현실적인 기준이 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이 보면은 일단 도박한 사람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일시 오락 정도에 불과한 경우 오락이냐 아니냐의 지금 기준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은데 근데 오랜만에 하다 보면 이 도박과 오락의 기준을 한번 저희가 나눠봤습니다. 판돈의 규모로 도박이냐 오락이냐를 가릴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도박자의 직업과 수입 이런 것들이 지금 다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도박자들의 관계 한 차례 혹은 상습적이냐. 사실 굉장히 중요한 요소예요. 아, 그래요? 경찰이 단속할 때도 그렇고요. 아, 이걸 검찰이 기준으로 기소할 하는군요. 때는 이제 법원에서 재판할 때도 네. 일시 오락이냐 오락이지 않느냐 기준이거든요. 근데 네. 그냥 단속할 때 제일 중요한 게 이제 판돈의 규모죠. 그 규모 자체가 어느 정도가 판돈 밑에 깔려 있느냐. 네. 그리고 그 금액을 보면 어느 정도 크게 도박을 했는지 알 수 있는 거거든요. 네. 근데 사실 그 도박이냐 아니냐 특히 이제 우리 명절 때 뭐 네. 되게 가족들이 하는 건 되게 오락이죠. 네. 그래서 경로당에 가면 할머니나 어르신들이 좀 10원짜리 칩니다. 네. 고스톱을. 근데 그건 도박이 아니고요. 네. 그런데 사실 제가 볼 때는 말이죠. 저도 이제 고스톱을 상당히 좀 치는데 500 정도는 도박이 아닐 것 같아요. 500원이요? 1.500? 네, 1.5 일반적 기준으로 하면. 그렇지만 500원도 엄청 큰데요. 그런데 또 상한가 있느냐 없느냐. 아니 그리고 쪽화가 몇 개가 들어있느냐. 이거에 따라서 이게 굉장히 판돈이 커지거든요. 쌍피 말씀하시는 네, 거예요. 그렇죠. 네. 그리고 전문가 수준이죠. 네네. 그래서 이제 그거에 따라서 전체적으로 한번 좀 봐야 하고요. 잠시만요. 뭐 다들 말하시겠다고 아니, 손을 드시네요. 왜 이렇게 저는 그 재판을 해본 경험으로 네네네. 지금 그 여기 나온 아까 네 가지 요건 네네. 다 중요합니다. 네. 근데 저는 또 재판할 때 네. 오락이냐 보는 게 장소도 중요해요. 장소요? 예, 전문 하우스가 있거든요. 네. 전문 도박단들. 네네. 그다음 친한 친구 집에서 치느냐. 네. 근데 제가 도박 재판하면서 가장 우스웠던 게 네. 도박하면서 있죠. 네. 싸우거나. 네. 그다음 너무 소란스럽게 치면 신고가 들어와서 거기 걸리니까 네. 조용하게. 그다음 싸우지 말고 치면 잘 안 걸립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고스톱을 위한 이게 변명을 좀 하나 해주고 네. 싶은데요. 근데 고스톱에는 굉장히 중요한 게 투자 원리가 숨어 있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고스톱을 잘 치는 사람은 규칙을 잘하는 사람 아닙니까? 네. 두 번째는 어떤 것으로 점수를 낼 건지 포트폴리오를 이제 잘 구성을 하는 것이 네. 두 번째 이제 승리의 요건이고 네. 세 번째는 점수가 났을 때 고를 하느냐 수톱을 하느냐 네. 결정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투자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투자 원칙을 잘 알고 네. 투자를 포트폴리오를 잘 구성해서 네. 이익을 적절한 시점에 이제 실현을 해야 된다. 네. 이제 고스톱을 잘 치는 것과 이게 투자를 잘하는 것은 약간 일맥상통한 점이 있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 보니까요, 둘 다 도박입니다. 근데 섰다는 무죄고 훌라는 유죄입니다. 근데 저는 저기 30분 지금 한 거는 무죄고 이 2시간은 유죄다. 이거 아마 판사가 저렇게 판단한 것 같은데요. 네. 아까 우리 도박이냐 아니냐 종류에서 있죠.
도박의 종류도 중요합니다. 아, 그렇군요. 섰다라든가 이런 거는 전문 도박꾼들이 하는 범죄가 많거든요. 아까 네. 말씀드린 고스톱. 근데 섰다가 무죄 나왔다니까요? 그러니까 네. 그게 판사 따라 좀 다른데요. 아, 그렇군요. 제가 볼 때는 그 판사는 지금 규모만 가지고 27,500이나 너무 집중했는데 네. 저는 그 재판할 때 쳤다라든가 네. 뭐 도리지꼬땡이라 그러나요? 네네. 그 뭐 지꼬땡. 네. 그런 거는 네. 전문 도박꾼들이 하는 게 삼봉 뭐 이런 네.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네. 대한민국 포크송의 전설 가수 고 김광석 씨의 이야기, 그의 딸 서연양의 죽음을 둘러싼 의혹, 여전히 해소되지 않는 분위기입니다. 서혜순 씨가요, 이번에는 또 다른 반격에 나섰습니다. 갑자기 이 서연양의 학교 당시, 학교에 다닐 때의 생활기록부와 부검 감정서, 이 두 가지를 공개를 했는데, 뭐 어떤 의도로 공개를 한 겁니까? 이거 일단 부검 감정서에 대해서만 얘기를 하면요. 네. 본인에게 저게 유리하다고 생각한 거죠. 아, 그러니까 서현영의 죽음에 관해서 어떤 제일 잘하는 사람은 일단 서혜순 씨 아니에요? 네. 서혜순 씨의 말을 믿지 못하겠다고 하니까 네. 그럼 객관적으로 서현영의 죽음과 관련된 걸 보여주겠다. 이것은 국가에서는 부검 감정서가 있다 하면서 이걸 내보인 거예요. 그런데 이 부검 감정서 내용에 보면 일단 폐질환으로 인해서 사망한 게 합리적으로 봐야 한다. 이런 내용이 좀 들어가 있고요. 그 폐포, 그러니까 폐의 가장 작은 단위가 폐포라고 그래요. 폐포에 이제 고름이 있었기 때문에 화농성 폐렴으로 볼 수 있다. 이런 내용이 나오고 또 여러 가지 이렇게 쭉 보면 말이죠. 어떤 상처가 있다거나 그런 건 없었기 때문에 결국 서혜순 씨는 나를 학대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 부검 감정서가 보여주고 있다. 이제 그런 취지인 것 같고, 약물 검사를 했는데 기침감기약 성분만 발견됐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얘기하기를 기침 뭐 감기 정도 걸렸다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나는 서현양 죽음에 대해서 내가 뭐 방치를 했다든가 아니면 내가 고의적으로 죽였다든가 그런 것은 전혀 없다. 이 부검 감정서를 보면 알 수 있다 하면서 이걸 내놓는 거죠. 알겠습니다. 여태까지 딸 서연양의 사망 사실 주변에 알리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난 경황이 없었다, 이 말을 계속 반복하고 있었죠. 자, 이에 대한 이야기 다시 한번 목소리 듣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나는 이제 좀 일도 뭐 수송도 하러 다녀야 되고, 뭐 쌀국수집이라고 식당도 그거 해야 하러. 저는 지금 그때는 정말 그것 때문에 이제 좀 힘들어서 아버님 돌아가시고 나서 서로 좀 안 좋아져서 사이가 저는 그냥 식구들이고 뭐고 다 그러기 싫더라고요. 그래서 안 불렀어요. 제가 그냥 관계가 안 좋고 사이가 안 좋아서 알리고 싶지 않았다고 얘기하지만 공식적인 서류인 학교의 기록부에는 아이와 함께 이민을 가는 것처럼 써놨다고 하면 아이의 사망 사실을 고의적으로 누락했다고밖에 볼 수 없는 의심이 합리적 의심이 가능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점이 좀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라고 볼 수 있죠. 그렇군요. 근데 저는 여기 지금 앞에 지금 서씨 말을 따르면요. 아버님 돌아가시고 나서 이렇게 이 말이 참 캥기네요. 왜요? 왜냐하면 이게 지금 정확한 사실은 지금 설이 많아가지고 김광석 씨가 죽기 전에 아버지한테 이 저작권료 이런 걸 전부 다 주기로 그렇게 써놨다는 거죠. 아버님이 돌아가시면 이게 상속이 다시 되거든요. 대습 상속까지 다 되는데. 자기 아버지. 자기 아버지. 친정 아버지가 아버지가 말. 그건 제가 잘못 알았네요. 잘못 알았는데. 알겠습니다. 자, 그럼 다시 서혜순 씨 얘기로 돌아가서요. 이런 얘기를 했어요. 서혜순 씨가 어차피 지금 이 딸 서연양의 죽음이 온 세상에 알려졌고 이런 상황이 됐으니 친구들이라도 불러서 10주기 행사를 해주고 싶다. 최 교수님, 이건 어떤 심리 상태입니까? 그러니까 저는 저게 그동안 이제 장례 다 했어요. 자, 서혜순 씨가 공개한 두 가지 서류, 사망 진단서 말고요. 이 부분이 있습니다. 학교 생활 세부 사항 기록부를 공개를 했는데 여태까지 경황이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서혜순 씨, 2008년 3월 3일 이 학교의 생활기록부에는 이렇게 써 있습니다. 2월에 전 가족이 미국으로 이주하였습니다. 근데 연도를 잘 보십시오. 2008년도면 서연양은 이미 2007년도에 사망했기 때문에 이미 숨진 상태입니다. 근데 2008년도에 학교에다가는 우리 가족들이 전부 다 미국으로 이민 갑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이게 과연
경황이 없는 사람이 이렇게 학교에다가 거짓말을 할 정도의 그런 여유가 있을 수 있을까? 이런 의심을 갖게 하네요. 의심이 될 수밖에 없죠. 의도적으로 했다고밖에 볼 수 없는 상황이라고 봐요. 만약에 경황이 없었더라도, 그러니까 사망할 당시에 경황이 없어서 가족들한테 알리지 않았다고 얘기하는데, 만약에 그렇다 하더라도 2008년 2월이면 시간이 좀 지난 뒤 아닙니까? 한 3개월이 지난 뒤에 본인이 미국으로 이민을 가면서 학교에는 얘기를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이가 사망했다는 사실에 대해서. 그냥 뭐 가족들한테는 뭐 경황이 없고 또 본인한테 계속 지적이 되고 있잖아요. 딸에 대한 혹시나 딸을 유기해서 방치해서 사망 이르게 한 게 아니냐는 의심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딸의 사망 상태를 숨긴 거에 대해서 사회적 지탄이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 부분을 어찌 보면 사회적으로 좀 모면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뜬금없이 지금 10주기 행사를 한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뭐 지금까지 가족들한테도 알리지 않고 이게 지금 세상에 알리기 전까지는 아무도 모르고 있었잖아요. 본인만 알고 있었고 그런 상황에서 갑자기 10주기 행사를 한다는 것도 좀 이해가 안 돼요. 만약 본인이 저런 생각을 갖고 있었다면 1주기, 2주기 때도 했었어야 되죠. 그런데 지금 이렇게 10주기 행사를 하겠다고 갑자기 나선 것은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고 본인이 딸을 방치했다고 하는 의심과 의혹을 사고 있는 상황에서 사회적으로 그런 부분을 좀 모면하기 위한 또 본인이 딸을 사랑했었다고 하는 부분을 강조하기 위한 하나의 심리적 태도라고 보여집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그 서혜순 씨가 지금 정확히 밝혀야 되는 대목 중에 하나가요. 왜냐하면 그 2008년 2월에 가족들이 미국으로 이주를 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사망은 그 전에 했는데. 그런데 이주했다라고 한 이유가 그 이후에 이제 저작권 소송에서 이 서현 양에게 저작권이 있는 것으로 판결이 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정황 때문에 이 사망을 숨긴 거 아니냐 이런 의심을